홍대 누가 망했대? 지금 10만 명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? 제가 소시적에 스텝을 좀 밟았었던 기억이 납니다. 안녕하세요, 빌딩뚜벅입니다. 노벨길, 여기서부터 레드로드, 클럽거리까지 한번 둘러보려고 나왔습니다. 레드로드 초입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?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확실히 유도인구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? 활기도 좀 도는 것 같고 주변에 공사하는 것도 좀 보이네요. 서교동 330-17번지 매매가 44억 5천. 1층에는 CU가 들어가져 있고 위에는 이제 커피숍이 들어가 있는 딱 2층짜리 물건인데 평당가로 보면 1억 3,600. 사실 뭐 시세 대비했었을 때 엄청 비싸다고는 못하겠고 또 엄청 싸다고는 못하겠습니다. 근데 다만 볼륨대가 40억 초반대 또는 뭐 중반대다 보니까 이 건물을 접근하시기는 조금 쉬웠을 것 같아요. 얼마로? 한 10억 정도 또는 뭐 한 15억 정도로 홍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, 그리고 메인 도로와 접해 있는 물건이 많지 않으니까 네, 그걸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. 아쉬운 부분이 뭐 지하층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 한 3층 정도까지 있었으면 이걸 리노베이션해서 사용을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물건 제가 알기로는 좀 명도가 안 됐던 물건인 것 같아요. 한다고 하더라도 좀 뭐 임대료 부분에서 좀 극대화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. 레드로드랑 연결되는 이 부분과 바로 직통으로 뚫린 길이 있습니다. 다시 만약에 리모델링을 해놓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면부만 봤었을 때는 뭐 한 평당 30만 원 정도 또 맞출 수 있을까 말까 였지만 여기 길이 이제 뚫려 있으니까 임차인들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여기도 명도시키고 이런 부분들 다 좀 어느 정도 정비한 다음에 임대 맞추면은 이자보다는 많이 나올 수 있는 물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매매가는 373억 정도에 거래가 됐고 평당가는 한 1억 9천 정도에 거래가 됐습니다. 뭐 제가 아는 걸로는 이 건물이 이제 뭐 명도라던가 그런 거가 좀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건물이고요. 만약에 이제 뭐 명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8번 출구에 여기 레드로드 그다음에 코너자에 신축을 또는 뭐 리모델링을 하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임차사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뒤쪽을 바로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건물이 훨씬 더 입지상으로는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뒤에 있는 건물도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.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에서 여기 이제 뭐 시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도 아마 되게 멋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다시 평당가 얘기로 가면은 평당 한 1억 9천 정도인데 뭐 사실 이런 뭐 코너자에 이런 8번 출구가 껴져 있으면 시세는 없겠지만 주변 시세로 보면은 그래도 한 1억 한 6천 정도가 좀 적정 시세가로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입지가 주는 힘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 물건을 약간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다 아는 약간 브랜드에서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또 여기에 굉장히 멋있는 건축물이 들어설 것 같아요. 여기서부터 레드로드 2부터가 진짜 메인길이에요.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이쪽이 그 뭐 음식점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다 100%였었는데 지금은 판매점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임대료가 조금 많이 올라서 음식점들 그다음에 플러스 판매점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 이제 R2 이 라인인 것 같습니다. 여기 라인이 버스킹 존이에요. 그래서 밤에 오면은 여기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홍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던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청에서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. 전철역 공사 강행 결사 반대, 이쪽 레드로드 쪽으로 홍대 입구역을 만들려고 하나 봐요. 근데 이제 여기 뭐 상인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이유를 조금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뭐 9번 출구는 진짜 메인이고 뭐 8번 출구도 뭐 사실 뭐 메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이 중간 어디에 생겨버린다면 상권이 완전히 뒤틀려 버리기 때문에 상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권리금이라든지 상권을 해칠 염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은 레드로드 마포 순환열차 버스라고 있는데 여기 지도 보이시나요? 여기만 사시면 돼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찍어준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포 순환열차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볼까요?
여기 외국인 분들한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. 뭐 한국어, 그다음에 영어, 뭐 중국어, 뭐 일본어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마포가 그래도 관광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홍대 막 임대가 너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한번 나와봤는데 그래도 아직 메인 길들까지는 좀 건재한 모습이네요. 이찬혁 씨가 매입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건물도 여기 지나가는 길에 있어서 한번 리뷰 좀 해드리려고요. 방금 들어왔던 그 레드로드 R2 거리에서 옷거리를 조금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. 이 안쪽에 있는 물건이고 20년도 7월에 47억 5천 매입을 하셨습니다. 그래도 그분이 홍대를 너무 사랑하셔서 매입하신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, 그때 이제 만약에 이 돈으로 뭐 다른 지역 또는 뭐 강남이나 그런 데를 가셨었으면은 시세 차익은 조금 더 많이 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일부분 좀 직영으로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도 뭐 이야기는 조금 들었는데, 예를 들어 이찬혁 씨가 그때 매입했던 거에 플러스 지금 나오는 이제 임대료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에 이렇게 시세 차익은 조금 더 높았을 수도 있으나 지금 이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만약에 원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엄청나게 성공한 투자 사례인 것 같습니다. 옷걸이 길에 있는 쪽에 대로변에서 보이는 물건이 하나 팔린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건물이 지금 59억에 팔렸고요. 평당 한 1억 한 2천 조금 안 되게 거래가 됐습니다. 뭐 전형적인 이제 마포에 있는 걸 리모델링 했던 케이스이긴 한데, 이게 예전에는 이 물건이 수익률이 한 4% 정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팔렸는데, 지금 이제 거래가 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메인층에 하나가 나갔고 2층으로 보이는 곳, 아마 이제 실제로는 1층일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1층이 나가서 아마 수익률은 그때 이제 4%가 아니라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. 홍대라고 하더라도 진짜 이 메인 거리에서 하나만 비껴나 있어도 이렇게 좀 공실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뭔가 이제 건물을 매입하시기 전에는 항상 여기에 있는 뭐 1층에 있는 아니면 또 몇 층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두 번씩 가서 장사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지금 평일, 목요일 오후 2시 반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9번 출구 홍대 누가 망했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진짜 우리가 아는 레드로드, 그 다음에 365 길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 무화과 건물 있는 곳들부터는 사람이 더 많고, 제가 성수동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도보랑 차도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라서 사람들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하기가 편한데, 9번 출구에서 걸어왔던 길은 사실 단차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해요. 이제 여기는 뭐 사실 음식점이 들어올 자리는 아니긴 하거든요. 왜냐면은 그쵸, 음식점은 아마 허가제일 거란 말이에요. 이런 판매점들은 신고제예요.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업종들은 여기에 좀 들어오기가 아마 힘들 거다. 지금은 막 명동이랑 성수동이 평당 임대료가 제일 비싸잖아요. 옛날에 제가 아는 걸로는 여기 이 무허가 그다음에 여기 판매점들이 있는 곳이 저 평당 200만 원까지 봤어요. 10평이면 2천만 원.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평당 임대료가 가장 비쌌던 곳이 홍대다. 여기 메인길 사이에 있는 되게 소액대 물건이 있어가지고 앞에 와봤고요. 여기 1층에 뭐 천사곱창이라는 건물이었습니다. 금액은 33억에 팔렸고, 뭐 평당가로 보면은 8,300만 원 정도에 팔려가지고 뭐 시세 대비 좀 적정하게 팔린 것 같아요. 근데 시세 대비 적정하더라도 여기는 건물은 이제 33억 기준으로 4%가 넘는 수익률을 뽑아주고 있는 건물이라서 굉장히 좀 좋았다. 뭐 진짜 공격적인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10억 원 안쪽으로도 에쿼티가 들어갔을 거고, 뭐 만약에 이제 신용이 좋아서 대출을 진짜 많이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진짜 뭐 현금 한 5, 6억으로도 매입이 가능했던 물건이지 않을까. 그래서 되게 굉장히 좋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부터가 레드로드 4번 길입니다. 무허가 365 길을 쭉 지나왔고, 그리고 뭐 또 메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상상마당 쪽으로
걸어가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여기 주변에도 요 이제 메인 길 같은 경우는 뭐 공실이 하나도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상권이 저기 하하랑 김종국 정육식당부터 이쪽 상무리포차 있는 라인까지가 정말 아직까지도 되게 좋은 상권입니다. 와, 사람들 엄청 많은데? 뭐 소시적에 딱 몇 번 와봤던 클럽이 있어요. 코쿤이라는 클럽이었고요. 이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. 사실 이 라인 자체,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갈 클럽 거리까지 정말 넘어지면 클럽이 있을 만한 정도였었는데 팬데믹 이후로 감소된 것 같아요. 그래도 여기 메인 거리에서 이쪽 라인까지는 그래도 임대차들이 다 들어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혹시 홍대 놀이터 아세요? 거기가 버스킹의 약간 원조였었거든요. 왜냐면 이쪽 주변에 좀 예술하시는 분들이 또는 음악 하시는 분들이 붐을 일으켰는데 여기서 버스킹을 하고 UCC 같은 것도 여기서 되게 많이 찍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뭐 사실 뭐 상권 설명이라기보다는 제 추억에 한번 젖어보려 홍대 놀이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홍대 놀이터를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중간에 여기가 펜스가 쌓여져 있었어요 원래. 그래서 공사를 하겠거니 했는데 옛날에 그 맛이 좀 없어졌다 그래야 되나? 옛날에는 사실 이 라인이 메인이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가장 비쌌던 곳이에요.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여기가 주차장이었을 때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주차료도 그 당시에 엄청 비싸지 않았고 뭐 약간 뭐 교통이라던가 그런 거는 되게 혼잡했었는데 그때 상권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길에 좀 뭐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수노래방. 손을 흔들면은 손을 좀 흔들어 주는데 흔들어 준다. 감사합니다. 예, 약간 요런 암묵적인 룰이 있는 곳이 수노래방이다. 그리고 우리가 만남의 장소라고 불리는 KTNG 상상마당, 홍대 정문 쪽 그냥 바로 직통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갔다 왔는데 사실 거기는 공실이 생각보다 막 유튜브나 그런 데 나왔었던 것보다는 없었고요. 제가 확인했던 건 한 2건 정도 있었고, 근데 가장 좀 이제 심각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 곳이 홍대 정문 기준 좌측 요 라인입니다. 공실인 것 같고 공실. 네,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메인 자리들이 공실이 이렇게 쭉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라인은 그래도 공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요즘 그 짠한영으로 뭐 원래 유명하셨지만 더 유명해지신 그 신동엽 씨 건물에 와 있고요. KTNG 상상마당에서부터 저기 삼거리포차까지 완전 초메인 거리에 있는 코너자 물건입니다. 신동엽 씨 같은 경우는 2015년에 평당 좀 1억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뭐 그 당시로 치면은 낮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. 그래서 한 몇 년 정도 동안 쭉 임대료 플러스 그 다음에 명도를 진행을 해 오시다가 이제 23년도에 신축을 하시고 다시 임대차를 모두 풀로 맞추신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건물 매입가는 총 이제 128억 정도 플러스 신축 비용이 한 44억 정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연면적이 한 40평 정도가 되더라고요. 이 건물에 들어갔던 총 금액은 한 18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. 신동엽 씨 건물 맞은편에 있는 서장훈 씨 건물도 리뷰를 하러 나왔습니다. 서교포차라고 하는 여기가 헌팅 포차 술집이래요. 1층부터 3층까지 내부로 이렇게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아마 임대료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서장훈 씨 같은 경우는 19년도 그 팬데믹 시절에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하셨어가지고 여기 이제 요 동네에서는 약간 최고가였습니다. 근데 이게 최고가일 수밖에 없는 게 이 건물이 이제 뭐 14년도, 15년도에 신축이 된 건물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서장훈 씨가 19년도에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거의 신축에 가까운 물건을 사서 향후 한 뭐 관리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20년 또는 뭐 30년 정도 따로 손볼 거는 없는 건물인 것 같아요. 기계식 주차장으로 한 8대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는 1층 면적이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 주차장을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여기 홍대가 그 팬데믹 그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좀 어려웠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시절을 잘 겪고 지금 다시 한번
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와가지고 메인길 이외에 좀 다른 지역들도 한 번 더 꼼꼼하게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빌딩 뚜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